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실기시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대상자의 냉장고에 있는 두부조림이 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 몰래 버린다. 2번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한다. 3번 상한 부분만 버리고 가열한다.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5번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먹게 한다. 네, 정답은요. 네, 여기서는 4번에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입니다. 가끔 제가 방문하다 보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상한 음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좀 음식을 잘 못 버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 상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버릴 때는요, 대상자에게 꼭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알리지 않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이 없어졌다 생각하고요. 이 요양보호사가 가져갔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상자에게 알리고요. 보는 앞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다음 37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허리를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춘다. 2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3번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4번 두 다리를 모으고 들어 올린다. 5번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역시 이 문제는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관한 문제는 거의가 한 문제씩 꼭 나오는 편입니다. 자, 살펴보면요. 첫 번째,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히는 것. 세 번째로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갑작스런 동작은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허리를 굽혀 무게 중심을 낮춘다? 네, 무게 중심을 낮춘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허리를 굽히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역시 여기도 허리를 썼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네, 이 말은요, 무릎을 굽혔기 때문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는 그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3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두 다리를 모으고 들어 올린다. 네, 두 다리를 모았기 때문에 지지면을 넓히지 않아서 맞지가 않습니다. 자, 5번에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네,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요, 순간적인 힘을 사용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모두 틀립니다. 여기서 맞는 것은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38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은 1번 식욕 증진제를 복용하게 한다. 2번 누룽지를 끓여서 제공한다. 3번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제공한다. 4번 밥을 먹겠다고 할 때만 제공한다.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입맛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다양한 음식을 보기 좋게 알록달록하게 해서 담아 제공하면은 또 식욕을 돋구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네, 1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을 먹인다. 4번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한다. 5번 많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꼭꼭 씹게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의 키워드는요,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대개 사례를 예방할 때는요, 첫 번째로는 가슴을 압박하는 옷은 입히지 않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식사 전에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양을 뜨는데요. 대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양을 입에 넣어주고 완전히 삼킨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식사 중에 TV를 본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1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네, 수분이 적은 음식은요, 잘 목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례가 우려되는 대상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2번,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네, 등을 펴고 깊숙이 앉는다는 것은요, 의자에 90도 각도가 되도록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는요,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사례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3번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을 먹인다. 자, 여기서 고개를 뒤로 젖힌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기도를 열어주고 식도가 닫히는 자세가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한다면요,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가 좋습니다. 네, 이 자세를 했을 경우에는 기도는 닫아주고 식도를 열어주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한다. 네, 말 걸지 말라고 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쑥국이에요. 냄새 겁나 좋네요. 어때요? 맛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대답해 보셔요. 저한테 삐졌어요? 이렇게 하다가 대상자분이 아유 맛있어 그러다 사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분, 특히 사례가 많이 걸리는 분이 식사할 때는요, 절대로 말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에 많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꼭꼭 씹게 한다. 자, 많은 양이 아니죠. 자, 수저에 2분의 1에서 3분의 1만 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 드신 다음에 다 먹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먹인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입맛을 돋운다. 3번, 배 부위야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4번, 식사 도중 살에 들리면 따뜻한 물을 먹인다. 5번,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역시 사례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누운 자세라고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자, 1번에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먹인다. 네, 숟가락 끝부분은요, 입술 중앙이 아니고요, 입술 옆쪽으로 됩니다. 네, 중앙에 되지 않는 이유는요, 구타 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대고 먹이는 게 좋고요. 2번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우리가 제공하지 않죠? 신맛이 강한 음식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침이 많이 고여서 사례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역시 누운 자세로 먹을 때 특히 사례를 예방하려면 신맛이 강한 음식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네, 이런 옷은 식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옷 입히지 않고요. 4번, 식사 도중 살에 들리면 따뜻한 물을 먹인다. 네, 식사 도중에 살에 들리면요, 물을 먹이면 더 위험하고요. 여기서는 식사를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에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네, 편마비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는요,
옆으로 눕히는데요. 어느 쪽이 밑으로 가죠? 그렇죠.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옆으로 눕힌 자세로 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1번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종류가 다른 가루약은 섞은 후 나누어 복용한다. 2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번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4번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물에 녹여 준비한다. 5번 약이 희석되지 않도록 물은 조금만 먹인다. 정답은요. 여기서는 2번이 되겠는데요. 대개 가루약은요, 복용할 때는요, 숟가락을 사용해서요,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42번 물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2번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3번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4번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번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는 물약입니다. 물약 복용이에요. 대개 물약은요, 약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약물을 흔들어 섞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은 섞지 않아도 될 만큼 골고루게 잘 섞여져 나오는 약들이 있는데요. 어떤 약은 가루약과 같이 섞어서 먹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약들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섞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죠. 자, 이번에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자, 뚜껑의 안쪽이라고 했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자, 뚜껑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안쪽이 위를 보게 놓여 있는 거죠. 자, 물약 뚜껑을 열 때는요, 안쪽이 위를 보도록,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냄비 뚜껑을 열 때 냄비 뚜껑 어떻게 놓습니까? 냄비 뚜껑 놓듯이 안쪽이 위를 보게 그렇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아래가 아닙니다. 3번에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물약을 그 계량컵에 따르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다시 약병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계량컵에 따라진 물약은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4번 약병에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선생님들 물약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약을 계속 따르다 보면은 옆으로 흐르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라벨이 있는 곳에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일, 유통기한, 그리고 성분 이런 것들이 그 약물에 의해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 명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약이 누구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라벨의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야 이 라벨에 약이 닿지 않아서 이 라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려면요, 라벨 쪽을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5번 약 용량이 적을 때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용량이 적을 때는요, 숟가락을 이용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잘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무침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자, 무침 주사기도요, 대개 1cc짜리 정도가 좋습니다. 1cc는요, 0.1에서부터 0.9, 1cc까지 용량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떨 때는 용량이 너무 적을 때는, 예를 들면 0.6cc를 제공하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0.6cc를 계량컵에 따르면요, 계량컵에 묻는 것이 더 많아서 사실은 투여되는 양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침 주사기를 활용하면요, 그만큼 정확한 용량을 갖다 측정할 수 있고요, 입에다가 이렇게 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숟가락이 아니라 무침 주사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3번 튜브를 동공 위에 놓고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4번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고를 가볍게 눌러준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휴지로 즉시 닦아낸다.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키워드가 안연고입니다. 안연고. 자, 1번. 멸균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네, 안연고를 투여하기 전에요. 멸균솜으로 닦아주지만은, 자, 방향이 틀렸습니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이 맞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요. 자, 그러면은 안쪽, 바깥쪽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코가 있는 쪽이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귀 쪽이죠. 그래서 양쪽 눈의 안쪽과 바깥쪽은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히 연고 같은 튜브를 쓰다 보면요. 이게 그냥 한번 눌러놓으면요.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으로 얼른 닫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지나서 다시 열어보면요. 그 뚜껑에 채어있는 연고들은 색깔도 변했고, 네,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들은요, 오염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브 입구 쪽에 있는 연고들은 오염됐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짜서 버리고 그 다음부터 연고를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요. 3번, 튜브를 동공 위에 놓고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동공위가 아닙니다. 결막낭이 되겠어요. 결막낭인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요. 자, 이 눈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여기 눈 밑에 분홍색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안연고는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길쭉하게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고를 가볍게 눌러준다? 아닙니다. 눌러주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감은 다음에 눈동자를 움직이세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눈동자를 굴려서 안고가 이 눈 안에서 퍼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휴지로 즉시 닦아낸다? 네, 휴지로 닦지 않습니다. 뭘로 닦느냐? 멸균솜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간혹 시험에서는요, 휴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면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휴지나 면봉 모두 안 되고요, 멸균솜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연고 투여할 때 맞는 것은 2번에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이게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볼 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2번, 안전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다. 3번,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4번, 용변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배설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한대요. 자, 배설은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네,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문 닫아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2번, 안전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다? 네, 이렇게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거 하지 않아요.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문을 닫아주길 원한다면 문을 닫고 문 밖에서 기다려주는 게 좋지요. 3번,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네, 배설에서의 기본 원칙은요, 이 대상자를 도울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돕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됩니다. 아주 잘했고요. 4번, 용변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네, 아무리 대상자분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닙니다. 문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 밖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없는지 중간중간 말을 건네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지요. 5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네,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거, 음악을 틀고 이런 건 모두 수면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네, 배설할 때 이런 방식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변기를 대준다. 2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옆으로 돌려눕힌 자세로 배설을 하도록 돕는다.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5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자, 정답은요. 네, 5번에 복부 마사지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는요, 침상 배설입니다. 침상 배설은요, 이 대상자분이 일어나 앉을 수는 있지만은, 일어나 앉을 수 있지만, 네, 화장실까지 갈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침상 위에서, 네, 간이변기를 활용해서, 네, 침상 배설을 하죠. 자, 그럴 때 돕는 방법입니다. 자, 1번, 변이가 생기기 전에 변기를 대준다? 네, 그러면은 변기를 대고 1시간이고 2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방법, 네, 미리 대주고 이렇게 오래 두고 하지 않습니다. 2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한다. 네, 여기서 반드시 누운 자세가 틀렸어요. 자, 변기를 대주고 나면요, 배에 힘을 주기 좋게 상체를 올려줍니다. 상체를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옆으로 돌려눕힌 자세로 배설을 하도록 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옆으로 돌려눕혀서 배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네, 여기서 말하는 협조라는 것은 뭐예요? 엉덩이를 들 수 있느냐 얘기거든요.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게 해서 변기를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변기를 대주고 다시 똑바로 눕혀서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죠. 네, 4번 틀렸고요. 5번에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네, 5번 아주 좋습니다. 자, 복부 마사지는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네, 시계 방향이고요. 복부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네, 장 운동 촉진을 위해서죠. 네, 같이 알아두십시오. 다음 문제 볼게요.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흘려주는 이유는 1번,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2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3번,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해, 4번, 배변 후 쉽게 닦기 위해, 5번,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네, 정답은요. 5번의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인데요. 자,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지근한 물을 어디에요? 항문이나 요도에 흘려줍니다. 그 이유는요, 5번에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서 요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관략근을 자극한다 해서 요 내용들 두 가지를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 3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4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5번,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4번에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 키워드가요,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아니죠.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요, 창문은 언제 엽니까? 네, 다 끝난 후에. 기저귀 교환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서 네, 환기를 해줍니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 자, 여기서도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자, 면덮개를 먼저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도개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바지를 내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시험에서 계속 보기로 많이 나오는데요. 순서가 바뀌어서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면도개를 먼저 덮어주고요. 그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바지를 내립니다. 여기서 2번대로 하면요, 바지를 내려서 다 본 다음에 면도개를 덮어준다는 건데 프라이버시에도 맞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맞지 않습니다. 3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네, 자,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요, 방수포를 굳이 깔지 않습니다. 그냥 교환해도 됩니다. 4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꼬리뼈 여기서 문제 나왔는데 이 꼬리뼈는요, 다른 곳에서는 계속 천골이라고 나오죠. 천골은요, 똑바로 누워있을 때 가장 먼저 그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귀를 교환할 때요,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보죠. 자, 피부 발적은 욕창의 단계 중에 1단계에 해당됩니다. 1단계. 자, 1단계는요, 일단은 피부가 붉게 변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졌을 때 따끈한 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눌렀다가 손을 뗐을 때는요, 눌렀을 때는 하얘지지만 손을 떼면 다시 빨개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단계 가면 어떻습니까? 물집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1단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서 이때 미리 관리만 잘하면요,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항상 이 피부 발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꼬리뼈는 청골 부위인데요, 가장 먼저 생기기 쉬운 위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5번,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네,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욕창 예방은 좋은데요. 이 피부를 노출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이 기저귀를 교환하고 나서 네, 그 살짝 마사지, 톡톡 두드려서 마사지를 한 다음에 햇볕에 한 30분 정도 노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에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1번, 소변주머니를 눈 높이로 들어 소변량을 확인한다. 2번, 유치도뇨관이 빠져 있는지 소변줄을 당겨본다. 3번,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 확인한다. 자, 정답은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는요, 유치도뇨관입니다.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해서 아랫배가 아프다고 해요. 자, 방광이 빵빵해지면서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 방광에서요, 소변주머니로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체크를 해봅니다. 일단은 연결관이 꺾였는지, 눌렸는지, 네, 접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빨리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해 줘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소변 주머니를 눈높이로 들어 소변량을 확인한다. 네, 여기서 눈높이를 드는 것이 아주 위험한 얘기죠. 자,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소변은요, 방광에 있을 때는 세균이 1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네, 배출되고 나서부터 세균이 막 증식을 해요. 그래서 소변주머니에 고여있는 소변들은요, 세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소변주머니를 눈높이로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와 있는 소변이 방광보다 소변주머니가 높기 때문에 도로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방광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눈높이로 드는 것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을 확인할, 지금 여기서 문제 키워드는 뭐예요? 방광이 빵빵해서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소변량 확인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높이로 들지 않습니다. 2번, 유치도뇨관이 빠져 있는지 소변줄을 당겨본다. 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소변줄이 당겨지게 하지 않습니다. 네, 잘못하면 확 빠져서 요도가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소변줄이 빠졌을 경우에 다치는 곳은 어디예요? 요도 점막이 되겠습니다. 요도 점막 손상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빠지지 않게, 당겨지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3번에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네, 지금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는 거지 소변 주머니 배출구가 열려 있어서 쏟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네, 이것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4번에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눌려 있거나 꺾여 있거나 또는 어딘가에 끼어서 이것이 소변이 방광에서 소변 주머니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인지 먼저 체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체크가 1순위입니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 확인한다. 네, 소변이 밖으로 새서 이렇게 아랫배가 빵빵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에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9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2번,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3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4번, 입안을 찬물로 여러 번 헹군다. 5번, 곡반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키워드가 누워있는 대상자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칫솔질이에요. 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입니다. 자, 1번, 가능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네, 사실은 그 칫솔질 할 때는요, 가능하면 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기도로 물이 넘어갈 수 있어서 네, 앉은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2번,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자, 여기는 우리 교재에서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칫솔 위에 치약을 올릴 때는 칫솔모에 네, 끼어들도록 눌러서 올리는 게 좋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툼하게 올리는 것이 틀렸고요. 3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자, 목젖까지 닦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네, 구토 반사로 인해서 구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젖까지 깊숙이 칫솔질 하지 않습니다. 4번, 입안을 찬물로 여러 번 헹군다. 자, 누워있는 분인데 입안을 찬물로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고요. 5번에 곡반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네,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네, 물을 흘러내리게 옆으로 해서 네,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5번이 맞습니다. 50번, 의치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잘 때에도 의치를 착용하게 한다. 2번, 의치는 깨끗한 꺼지에 싸서 보관한다.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4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부터 끼운다. 5번, 의치를 삽입 후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네, 정답은요. 3번인데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의치입니다. 의치 관리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의치 문제는요, 시험에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 가셔서 네, 시험에 대비하십시오. 1번부터 볼게요. 1번, 잘 때도 의치를 착용한다? 네, 잘 때는 의치 빼놓죠. 의치를 착용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6에서 7시간은 네, 빼놓습니다. 왜요? 잇몸 압박을 예방합니다. 잇몸 압박을 네, 예방하기 위해서 네, 6시간에서 7시간을 빼놓는데요. 대부분 잘 때 빼놓게 하죠. 2번, 의치는 깨끗한 꺼지에 싸서 보관한다? 네, 꺼지에 싸서 보관하는 거 아니죠. 네, 그 찬물이 있는 통에 푹 담가서 보관을 합니다. 자, 여기처럼 꺼지에 싸서 보관하면요. 네, 말라서요. 건조해져서 네, 모양이 비틀어집니다. 변형이 오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네, 중요하죠?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해 주는 것 아주 좋습니다. 4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부터 끼운다? 네, 의치 끼울 때는요, 윗니부터 끼우고요. 역시 뺄 때도 윗니부터 뺍니다. 넣을 때나 뺄 때나 모두 윗니부터 뺍니다. 5번, 의치를 삽입 후 구강세정제로 헹군다? 아니죠. 네, 구강세정제를 사용해서, 구강세정제가 아니죠. 구강세정제는, 네,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세정제로 한번 우글우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의치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삽입 전에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51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누워서 무릎을 곧게 펴도록 한다.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3번 좌우로 반복해서 닦는다. 4번 요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5번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는 다른 건 보지 않고요. 2번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네,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다리, 회음부 순서로 닦아낸다. 2번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간다. 3번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 욕조에 30분 이상 담근다. 4번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5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편마비 대상자에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는 통목욕이에요. 통목욕이라는 것은 욕조에 들어가는 목욕을 말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팔, 몸통, 다리, 회음부 순서로 닦아낸다. 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로 헹구는데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제일 먼저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요 순서대로 닦아줍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먼 부분,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요 순서대로 닦아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에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간다. 맞습니다. 이 욕조에 들어갈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 측을 지지해주면서요.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따라 들어갑니다. 역시 나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3번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 욕조에 30분 이상 담근다. 네, 욕조에서는요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우리 그 편마비나 이런 대상자들 목욕을 도울 때는요 전체 목욕 시간이 30분이에요. 자, 30분이라는 것은 옷을 입을 때부터 해서 벗기까지 30분 내에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적당하게 있고요. 너무 길게 있지 않습니다. 4번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자,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을 수가 있나요? 대상자분들이 안 그래도 편마비가 있는데 우리 몸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부력에 의해서 둥실둥실 뜨게 되죠. 그렇게 있다 보면요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욕조 가장자리가 좋습니다. 가장자리에 등을 대고 앉게 해줍니다. 그래야 내 몸의 중심을 잡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네, 자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것이기 때문에요. 발끝에서 허벅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발끝에서 허벅지로.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요. 네,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습니다. 그 이유는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초에 있는 혈액을 위로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순서는 1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벗긴다. 2번 수액, 오른팔, 왼팔 순으로 벗긴다. 3번 왼팔, 오른팔, 수액 순으로 입힌다. 4번 오른팔, 수액, 왼팔 순으로 입힌다.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순으로 입힌다. 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옷 갈아입히는 내용은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그 순서를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그 사자성어 같은 말이 있죠. 임마 건벗이 있습니다. 자, 요 말을 좀 보시면요.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 갈아입히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첫 번째 파악할 것은요. 어느 쪽 편마비인지를 먼저 따져보고요. 자, 입히는 것인지 벗기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수액을 맡고 있다, 단추가 있다, 없다, 뭐 단추가 없는 옷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현혹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자, 이 문제에서는요. 왼쪽 편마비이죠. 그리고 입히는 겁니까? 벗기는 겁니까? 입히는 거네요. 입히는 거니까 입마, 마비된 쪽부터 먼저 입히는 거죠. 자, 왼쪽 편마비에 마비된 쪽은 왼쪽 팔이죠. 그래서 왼쪽 팔 먼저 낍니다. 그리고 나서 수액이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팔 손으로 입히게 됩니다. 자, 옷 갈아입히기 문제는 시험 치르다 보면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꼭 정리를 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4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양팔을 잡고 위쪽으로 이동한다. 2번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번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옮긴다. 5번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옮긴다. 네, 정답은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관한 문제와 또는 침대 중앙을 중심으로요. 좌우로 이동하는 문제,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요.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대상자로 하여금 무릎을 세우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쪽 팔도 되고 두 팔도 되고 침대 머리판을 잡도록 하죠.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넓적다리에 손을 대고 둘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해서요? 마주보고 씁니다. 한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나란히 쓰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서서요. 손의 위치는 둘이 똑같습니다. 해서 같이 합을 맞춰서요. 하나, 둘, 셋 해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1번 양팔을 잡고 위쪽으로 이동한다. 팔을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우리 대상자 이동시킬 때는요. 2번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이동한다. 절대로 침대 시트도 당겨서 이동시키지 않고요. 3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상의 잡아당겨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4번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올린다. 자, 여기서 두 사람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는데 나란히 선다고 했고요. 허리와 대퇴부를 잡는데 하체만 잡는다는 것인데 이게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아주 틀렸습니다. 5번에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마주 섰죠.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올린다. 자, 한 사람은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대퇴부에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올리는 거죠. 여기서는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두 다리를 쭉 편다. 2번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힌 후 일으킨다. 5번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다. 정답은요. 지금 4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가 역시 편마비 대상자이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때는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팔로 짚고 앉는다. 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팔로요? 건강한 팔로요. 건강한 손으로 짚고 앉는다.
자, 여기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대상자가 지금 편마비인데 건강한 쪽으로 짚고 앉았어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대상자는요, 어느 쪽 마비일까요? 그렇죠. 오른쪽 마비입니다. 오른쪽 마비라서 이분은 지금 왼쪽 팔로 짚고 앉아 있고요.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요, 한 손은 오른손으로 어깨를 지지해 주고요. 나머지 한 손은 대상자의 넓적다리를 지지해 줍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대상자의 다리를 쭉 편다. 맞지도 않고요. 2번,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네, 떨어뜨려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아닙니다. 건강한 쪽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4번에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힙니다.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야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앉는다. 네, 여기서 목을 감싸 앉는 거 이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고요.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방법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손으로 짚고 앉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A 밑을 받쳐준다. 다른 손은 대상자의 B 위에 올려진 양손을 지지한다. A, 1번 A 머리, 가슴, B 가슴, 2번 A 허리, B 복부, 3번 A 어깨, B 가슴, 4번 A 어깨, B 머리, 5번 A 등, B 복부.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사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렇게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교재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가져다 놨습니다. 네, 여기 그림처럼 보면요. 요양보호사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서요. 반대쪽 어깨 밑까지 나옵니다. 여기 반대쪽 어깨까지 손이 나왔죠. 그랬을 때 다른 손은요. 대상자의 가슴에 올려진 양손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네, 지지를 해서 네, 이렇게 앉힙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앉히죠. 5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은 1번, 빠른 속도로 밀며 오른다. 2번,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 3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오른다. 4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5번, 휠체어 뒤를 발로 누르고 오른다. 네, 정답은요.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의 키워드는요. 경사도가 큰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오르막길입니다. 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밀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그재그로 갈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자, 지그재그로 갈 때는요. 경사가 큰 경우. 그 다음에는 이 대상자분이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 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정면으로 밀고 가지 않고요. 2번처럼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지그재그에 관한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지그재그로 가는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밀고 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냥 참고로요. 내리막길은 어떻게 가요? 네, 뒤로 내려오는 거죠. 58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다,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난다. 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이 지금 2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예요.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지고 와야 되죠. 자, 1번, 가번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네, 잠금 장치를
가지고 잠가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번이 되겠죠. 두 번째는 대상자는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요,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핍니다.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 어깨를 지지해 줍니다. 옆에서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다번에 대상자와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가라 나다 2번이 되겠습니다. 탄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잠금 장치를 풀고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3번 불편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불편한 다리, 엉덩이,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5번 건강한 다리, 엉덩이, 불편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제일 먼저 어디 부분도 들어가죠? 네, 엉덩이가 먼저 들어갑니다.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 한쪽씩, 두 쪽이 한꺼번에 가는 거 아닙니다. 다리 한쪽씩, 그 다음엔 나머지 한쪽, 나머지 다리 한쪽. 네,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건데요. 자, 일단은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네,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놓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잠금 장치를 풀고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잠금 장치를 풀면 어떻게 되죠? 휠체어가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발을 내려놓을 때는 잠금 장치를 잠가야 됩니다. 푸는 것이 아닙니다.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네, 대상자를 이렇게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요.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2번 답입니다. 3번 불편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불편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손으로 잡습니다. 다음 4번 불편한 다리, 엉덩이,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네, 맞지 않습니다. 자, 엉덩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들어가고요. 세 번째 불편한 다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5번 보면요. 역시 순서가 잘못됐어요.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고요. 건강한 다리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편한 다리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59번에서는요. 2번이 맞습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2번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3번 왼쪽 발의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4번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보조한다. 5번 지팡이를 앞에 놓고 왼쪽 발부터 이동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문제의 키워드를 봅시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팡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네, 지팡이는 되게 어느 손에 들죠? 건강한 손에 들죠? 자, 이분은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은 마비된 손이라서 맞지가 않죠? 네, 오른손에 듭니다. 네,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손으로 네, 지팡이를 잡게 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자, 요양보호사는요. 되게 마비 쪽에서 보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지팡이를 들은 손인데 이쪽에서 보조를 하면 지팡이를 잘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마비 쪽인 왼쪽에서 지지해 줍니다. 3번 왼쪽 발의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네, 왼쪽 발이 틀렸죠? 지팡이는 오른쪽 손에 들었기 때문에 오른쪽 발의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보조한다? 아니죠. 겨드랑이를 잡고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5번 지팡이를 앞에 놓고 왼쪽 발부터 이동한다. 자, 왼쪽 발부터 이동한다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내지 마 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내리막길에서는 내지막원이고요. 오르막길에서는요, 오지건마가 되겠죠. 네. 자, 내리막길과 평지는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오르막, 내리막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지막원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지팡이가 제일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부터 나가죠. 그리고 나서 네, 오른쪽 발. 그래서 5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6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보행 순서는 1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키워드가요. 자, 계단을 오르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죠. 오를 때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말은 오지건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문제 풀기가 좀 쉬워지는데요. 자, 오르막일 때는요. 지팡이 먼저 나가고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편마비의 건강한 다리는 왼쪽 다리가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지팡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 건강한 다리는 왼쪽 다리,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는 오른쪽 다리 해서 4번이 맞습니다. 지팡이 문제는 거의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대비를 꼭 하십시오. 62번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는다. 2번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미온수로 씻는다. 3번 젖은 수건은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4번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 씻기를 생략한다. 5번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재사용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는데요. 자, 감염 예방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누이 반복하지는 않겠지만요. 1번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는다. 따뜻한 받아 씻는 게 아니죠. 네, 흐르는 물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 자, 2번에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미온수로 씻는다. 아주 좋죠? 액체 비누. 네, 고체 비누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사용했을 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네, 액체 비누를 사용해서요. 흐르는 미온수 아주 좋아요. 네. 3번 젖은 수건은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네, 젖은 수건은요. 건조해서 다시 쓰지 않고요. 세탁해서 써야 됩니다. 4번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 씻기를 생략한다. 아니죠. 장갑을 착용했다 하더라도요. 다 끝난 다음에는요. 손을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재사용한다. 네, 오염된 장갑은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재사용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1번이 되겠는데요. 자, 복지용구에서는요, 구입이냐, 대여냐를 묻는 문제가 계속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요.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제게 이제 구입하는 것들은요, 크기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저렴해 보이는 것들이고요. 자, 대여인 경우에는요, 대여는 좀 부피도 크고 좀 비싸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자, 볼게요. 1번은 네, 보행차가 되겠죠. 보행차. 네, 보행차는요. 구입에 해당됩니다. 자, 2번은요. 수동침대예요. 수동침대. 요것은요. 네, 구입입니다. 3번은 배회 감지기죠. 배회 감지기. 요거는 매트가 되겠습니다. 매트요. 요거는 전자제품이고 좀 비쌉니다. 그래서 대여고요. 자, 4번은요. 수동 휠체어죠. 이것도 대여고요. 자, 이거는요. 목욕 리프트입니다. 목욕 리프트도 5번은 목욕 리프트. 이것도 네, 대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 보행차 구입입니다.
64번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할 수 있도록 침대 바퀴는 열린 상태로 둔다. 2번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게 난간을 내려놓는다. 3번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조절한다. 4번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한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는다. 네, 정답은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침대가 키워드입니다. 복지용구에 해당되는 문제죠. 자, 1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침대 바퀴는 열린 상태로 둔다. 자, 침대 바퀴 하나하나 모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열어두면요. 침대가 밀립니다. 그래서 낙상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꼭 잠금 장치를 잠궈둬야 됩니다. 2번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게 난간을 내려놓는다? 아니죠. 대상자가 침대에 있을 경우에는요. 난간을 올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조절한다? 네,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적절하게 해줘야 이게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4번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한다. 네, 선생님들 그 수동 침대를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잠근 상태에서는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말이 되지가 않고요.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놓는다. 맞죠? 네, 사용할 때만 펴서 사용하고요. 그 나머지 이외에는 접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65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네, 그림 문제이기 때문에 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으로 나오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자, 소화기 그림이 좀 어둡긴 하지만, 네, 이쪽에 보시면은 안전핀이, 네, 지금 진해서 보이지 않는데 안전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화기 손잡이가 있죠. 그 다음에는, 네, 노즐이 있습니다. 자, 요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면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안전핀을 먼저 뽑아야 소화기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요. 그리고 나서는 네, 두 번째에는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해 줍니다. 이 노즐을. 그리고 나서 네, 세 번째에는 나번에 네, 손잡이를 움켜쥐죠. 그리고 나서 라번에는 네, 마지막에 라번에 분말을 골고루 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가 나라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연 채광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친다. 2번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을 설치한다. 5번 세탁하기 쉬운 어려운 색의 식탁보를 깐다. 정답은요. 네, 지금 2번인데요. 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입니다. 1번 보시면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친다. 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커튼을 쳐놓으면은 네,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커튼 치는 거 맞지 않고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해서 네, 빛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에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아주 좋죠. 왜냐면은 노인분들은요, 시력 저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야도 좁고 하기 때문에 발밑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밑에 조명을 설치해줘서 네, 낙상을 예방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2번 답이고요.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국소 난방보다는요, 전체 난방을 권장합니다. 우리 옛날 집 보면은 안방은 짤짤 끓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거실 나가면은 좀 약간 따끈합니다. 난로가 있어서요. 하지만 화장실이나 욕실에 가면 어때요? 시베리아죠? 그래서 이 국소 난방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욕실이나 화장실에 차가운 곳에 가셨다가 그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쓰러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네,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네, 화장실 안을 볼 수 있으면 어때요?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죠. 네, 그래서 유리문 굳이 설치하지 않습니다. 5번 세탁하기 쉬운 어두운 색의 식탁보를 깐다. 네, 밝은 색이 좀 더 낫죠. 네, 그래서 66번에서는 2번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1번 옆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미리 대답한다. 3번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알려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한다. 5번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이런 분하고 의사소통할 때는요. 1번 옆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에 대상자의 말을 짐작하여 미리 대답한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도 그 대화하기가 굉장히 싫어집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하고 대화할 때는요.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에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알려준다. 네, 자,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보다는요.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시험에도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네, 특히 그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이것들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한다. 네,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틀렸죠. 네, 우리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5번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네, 아주 좋죠. 네, 의사표현을 잘했을 때는요. 칭찬과 함께 그 긍정적 공감을요. 어떻게 해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해줍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해서 긍정적인 공감을 해서 대화를 더 촉진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6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추천한 여가 활동의 유형은 대상자 내가 건강했을 때는 배추랑 감자도 많이 심었는데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어.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고. 요양보호사 그러셨군요. 저랑 화단 꾸미기 같이 하실래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자기개발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소일활동, 4번 사교 오락활동, 5번 가족중심활동. 자, 정답은요. 네, 여기서는 소일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개발활동에는요. 되게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미녀교실, 창작활동. 네,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발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족중심 활동은요. 가족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 소풍을 한다든지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가족과 함께 외식을 간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 종교 참여 활동은요.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 가는 것들이고요. 자, 사교 오락 활동은요. 연극이나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회, 전시회를 가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활동에는요. 체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일 활동인데요. 소일 활동에는 텃밭이나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또 텔레비전 시청을 한다든지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퍼즐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소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자, 여기서는 뭐 배추랑 감자 화단 꾸미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에 소일 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 2번 식사를 하지 않아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다. 3번 오랜만에 손주가 다녀가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4번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5번
물을 많이 드시고는 방에서 소변을 봤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업무 기록 방법에서 원칙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자, 1번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2번에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3번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4번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5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6번째는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7번째는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8번에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8번을 지금 가지고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 자, 여기서는 애매한 표현은 피하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기록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식사량이 줄었는데 얼마큼 줄었는지, 밥을 한 공기를 드시다가 반 공기를 드시는 건지, 그러면 체중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쟀을 때는 몇 킬로 했는데 이번 주에 같은 날 쟀더니 몇 킬로를 줄었더라.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긴 너무 애매하죠. 뭐 줄어서, 많이 줄었다. 이건 애매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2번에 식사를 하지 않아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다. 자, 식사를 하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간식을 제공했는데 어떤 간식을 제공했는지를 좀 적어 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그냥 간식이라고 쓰는 것보다는요, 뭐 단팥빵을 한 개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우유 한 잔을 드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게 좋습니다. 3번, 오랜만에 손주가 다녀가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네, 손주가 다녀갔다는 것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랜만에가 얼마만인지 이게 기록이 없죠. 네, 예를 들면 뭐 오랜만이면은 3일 전에 다녀간 걸 오랜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6개월 전에 왔다 갔다든지 한 달 만에 왔다든지 이랬을 경우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얼마만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4번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네,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놨죠. 네,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얼마만큼 무엇을 우유를 200ml 드셨다. 아주 잘했습니다. 4번 답이고요. 5번 물을 많이 드시고는 방에서 소변을 봤다. 자, 물을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드셨는지, 우리 노인들은 하루에 6잔에서 7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 12잔을 드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록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여기 8번에 관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업무 기록 방법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70번, 낮에 계속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2번, 요양보호사도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 3번,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다. 4번, 낮에 졸고 있으면 충분히 쉬게 한다. 5번, 저녁에 저녁에 포만감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인데요. 자, 낮에 계속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대상자, 낮과 밤이 바뀐 경우를 말하죠. 네, 낮에 많이 자고 밤에 안 자고. 자, 이럴 때는요, 낮에 뭔가 활동하고 소일거리를 같이 하고 활동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겠다고 잠긴 문을 잡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울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체적 제재를 가하여 조용하게 한다. 2번, 소란을 피우면 퇴소시키겠다고 말한다. 3번,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에 가둬둔다. 4번, 아들이 곧 모셔간다고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5번,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요 라고 말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자, 5번이 되겠는데요.
자, 되게 치매 대상자분들이 시설에 처음에 가면은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집에 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번처럼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퇴소시킨 2번처럼 퇴소시킨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3번처럼 방에 가둬두는 거 이런 거 절대 하는 거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4번에 아들이 모셔간다고 했다. 안심시키는 것은 좋지만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차라리 5번이 맞습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야 하면서 산책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병동에서 다른 오락거리를 좀 해서 관심을 돌리는 것, 관심을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 2번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번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4번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5번 진정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킨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는데요. 이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은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된 것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의 특징. 첫 번째는요.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난폭한 행동은 또 오래 지속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되게 초기에는 분노로 화가 나서 시작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이 행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노인이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빨리 소모가 돼서요. 파괴적 행동을 중지합니다. 자, 이 파괴적 행동은요. 질병 초기에 많이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 맞습니다. 1번 답이고요. 2번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라고 했어요. 3번에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에너지가 소모되면요. 좀 가라앉습니다. 4번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아니죠.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5번에 진정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킨다? 이건 참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미 진정이 됐는데 아까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은 이분이 갑자기 그 아까의 감정이 떠올라서 또다시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빨리 이분이 차분해지셨으면 화제를 전환해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쏟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1번에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괴적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십시오. 73번 복통을 호소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올바른 대화 방법은 1번 통증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묻는다. 2번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하세요. 3번 점심에 무엇을 드셨어요? 4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진통제 드릴게요. 5번 체한 것 같은데 곧 좋아질 거예요. 정답 확인을 해보면요. 1번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통증 부위. 부위인데 이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두 번 반복됐네요. 자, 치매 어르신들은요. 이 아픈 것과 또는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을요. 호소할 줄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배설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배우셨죠? 바지 앞부분을 잡고 서성거린다. 얼굴 표정이 일그러진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려고 한다. 이것은 배설 욕구에 대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우셨어요.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빨리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앉혀드린다가 되죠. 자, 여기서도요. 복통을 호소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요.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요. 대답 못 하십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 아픈 곳을 물을 때는요. 그 통증 부위를 짚어가면서 배가 아프세요? 라고 직접 묻는 게 좋아요. 또는 어깨가 아프면요. 어깨를 짚으면서 그분의 어깨를 짚으면서 어깨가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묻는 게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어르신에게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다 이런 질문에 대답 잘 하시죠. 치매 어르신들은 이 2번부터 5번까지는 대답 잘 못하십니다. 74번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1번 A.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B. 잘 모르겠네. 2번 A.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B. 배고파. 밥 좀 줘. 3. 식사는 하셨어요? B. 아까 씻었어. 4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5번 어르신. B. 왜 자꾸 불러? 귀찮게. 자, 치매 말기가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치매 말기에는요. 와상 상태가 되고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말을 따라하고요. 사실은 대화라는 대화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75번 임종 직후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소유물은 모아서 소각한다. 2번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3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는다. 4번 엉덩이 밑에 패드를 제거한다. 5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5번이 되겠는데요. 자, 임종 직후의 요양보호가 키워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대상자 소유물은 모아서 소각한다? 이러지 않고요. 소각하지 않고요.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두 번째, 2번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신속히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하죠? 그렇죠. 의료진이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등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자, 3번에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는다 그랬는데요. 자, 시트로 대상자를 덮을 때는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어깨까지만 덮고요. 얼굴은 덮지 않도록 합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 엉덩이 밑에 패드를 제거한다? 아니죠.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와 어깨를 올려준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얼굴색이 변화가 있다든지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6번 하임리히법을 적용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 3번 위경련으로 인한 가슴 통증, 4번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5번 낙상에 의한 골절. 정답 확인해 보면요.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인데요. 자, 하임리히법은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하임리히법을 쓸 때는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일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다음 문제 77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갑작스럽게 기침과 호흡 곤란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그림 문제라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1번이죠. 자, 아까 나온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그림이 있다 없다 차이예요. 자, 아까 우리 했던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기침과 호흡 곤란을 보일 때 중요한 것은 호흡 곤란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죠. 다음 문제 78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반응 확인, 2. 인공호흡, 3번 기도 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도움 요청. 정답은요. 반응 확인인데요. 자, 쓰러져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반응 확인이에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반응을 확인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건 뭐예요? 가까운 곳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119에 전화 걸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요, 바로 가슴 압박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로는 기도 유지를 해주고요. 다섯 번째 인공호흡을 하는 것.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확인 1번이 되겠죠. 79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가슴이 최소 8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2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3번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번 15회 가슴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역시 키워드가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가슴이 최소 8cm 눌릴 정도로 강도로 압박한다. 8cm 아니죠? 몇 cm죠? 네, 맞습니다. 5cm. 네, 5cm 정도 눌릴 정도로 네, 강도로 압박을 합니다. 2번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한다. 네, 절대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압박을 먼저 합니다. 3번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아주 좋죠? 네, 3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대상자의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자,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주로 포인트인데 머리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요. 뒤로 젖힙니다. 자, 앞으로 당기면요. 이거는요. 기도를 막는 게 되고요. 뒤로 젖혔을 때 기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4번 틀렸고요. 5번 15회 가슴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네, 여기서도요.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인데요. 대개는요. 이 비율은 30대에서 30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회가 아니고요. 30회를 압박한 후에 2번의 네,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2번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3번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한다. 네, 정답 확인을 해보면요. 3번인데요.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순서가 바뀌었죠? 전원을 먼저 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붙이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2번에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네, 심장 리듬 분석은 5분 간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3번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충전을 하는 데는요. 수초 이상이 걸립니다. 몇 초 이상 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자, 쇼크 버튼을 누르면은요. 모두 물러나야 됩니다. 이때 인공호흡을 시작하면 같이 감전됩니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한다. 네, 정기 점검하는 것은 맞는데요. 매년 1회가 아니고요. 월 1회가 되겠습니다. 매월 1회.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오늘 실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